오늘은 LH 자소서 관련된 얘기를 쭉 드릴 거고요. 과정에 이제 제 의견들이 주로 들어갈 것 같고, 항목별로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데 가이드가 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쭉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원 포부라는 항목인데요. LH 경영 목표 중에 관심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또 본인의 주요 직무 역량이나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경영 목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를 포함해서 4가지 정도로 나와 있고, 그 아래 한 4-5가지 정도의 상세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고 디테일을 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가지 경험이나 역할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좋은데요. 보통은 이제 직무가 있으니까 직무 안에 설명된 필요 지식이나 기술과 좀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워낙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그런지, 보통은 이제 본인 경험이겠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속에서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나는 관심을 좀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항목은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 전문성 향상 또는 역량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 경력, 활동을 기술하고 어떻게 도움될지 써라.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것. 그러니까 앞에는 좀 개요스러웠다면 지금은 이제 그 중에 짚어서 디테일을 설명을 하는 거겠죠. 먼저 사례를 보면요. 실제 합격자 소설을 보면 본인이 주거급여면, 앞에서 이제 도시재생을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서 공모전에 참여했다, 해당 기관에 인턴을 했다, 혹은 주택 관련된 개인 실제 이제 영리사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서비스의 경험이 있다, 그것과 관련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것도 있죠. 해외 봉사 중에 해외 나가서 이제 집을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간접적인 주택 관련된 제도와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이나 경력 활동을 쭉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전문성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쌓이는 거니까 그 과정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에서 10까지 지식이든 경험의 지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3번부터는 이제 경험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3번은 의사소통입니다. 근데 대상이 좀 특정되어 있어요.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세부 항목을 보면 당시 의견 전달 및 소통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그 방법을 예로 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이나 경험이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처럼 교수, 사장님, 선배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과제 발표 혹은 어떤 수업 시간의 과제 설명, 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나 일반 활동 속에서 내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이런 식의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실제 그 디테일을 설명하는 건데, 글자 수가 역시 많지 않으니까 상황 설명이 한 200자 정도로 오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실제 얘기를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는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변 지인이라고 이제 특정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를 보면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나 좌우명이 있겠죠. 저 같으면 내가 먼저 손해를 좀 보자, 혹은 빈말하지 말자,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관계,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예를 들어 저 같으면 한 명이라도 좀 깊게 사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일적으로 만났다,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소홀해진 계기가 있느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어떤 싫은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뭐 예를 들어 내가 밥을 사면서 술을 사면서 다른 기회로 그 얘기를 쓱 꺼내 가지고 이제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얘기했던 걸 지킨다거나, 뭐 내가 이제 좀 찝찝해 가지고 지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내가 처음에 가치관으로 얘기해둔 부분이 어떻게 지켜지고 실행됐는지를 쭉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많은 공동체의 윤리입니다. 사실 그 일반 공공기관을 선택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거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묻는 항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제 블로그도 이제 포스팅 해놓고 보니까 이걸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볼 텐데, 일단은 개인과 공익의 사이,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는 것과 내가 속한 단체 혹은 내가 속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집단이 보는 이익, 요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보는 거죠. 내가 이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제 이런 관계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인데요. 우선 상황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뭐 한 200에서 300자 정도의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를 이제 2에서 또 300자,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을 쓰면 되는데, 잘 조율이 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뭐 진행이 되었다. 당연히 내 이익은 좀 손해보는 모습을 그리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